이어서 화첩 기행이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NBS 사랑이 가득한 NBS 행복이 가득한 NBS 한국 농업방송 아스라이 물결치듯 이어지는 산마루, 끝없이 너울지듯 다가오는 풍경. 아이고, 어쩜 이렇게 햇살 비치는 게 꼭 은하수 걷는 느낌이다. 이게 겨울인데도. 와, 오, 야, 우. 향로산 봉우리에 올라 무주의 전경을 담아봅니다. 아이고, 앞산하고 뒷산하고 참 편안하게 옮긴다. 이곳은 마치 그냥 산으로 만든 둥지 속 같다. 둥지 속 같아. 우와, 어쩜 이렇게 S자를 이루면서 마을과 이렇게 참 물길 따라서 둥지를 이룬 것 같다. 이렇게. 아, 예쁘다. 무주는 소백산맥에 속하는 내륙 고원지대로 진안고원의 북동부에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해발 400m가 넘는 산간지방입니다. 겨울, 산이 많은 동네를 걷다가 편백나무 가득한 숲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산이 에워싼 넓은 호수에서 맑은 기운을 채우려 합니다. 호남의 지붕이라 불리는 진안고원, 산과 산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제일 먼저 무주의 서북쪽, 충남 금산과 맞닿아 있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금강 상류에 위치해 물이 아주 맑은 곳인데요. 맑은 물이 휘돌아가는 자연과 함께 걷는 길,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입니다. 아이고야, 길이 주는 편안함이 있구나. 허허. 와, 참 공기 좋고 물 좋고 새 있고 한 이런 곳에 오니까 새 들어 살던 도시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이곳에 오니까 와, 하나둘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좋네요. 이 길을 함께할 문인화가 박상인 화백. 문인화란 사대부 문인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의 기교보다는 사물을 재해석하여 사물의 본질을 그림에 담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나는 길벗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낙엽들, 반짝거리는 햇빛,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 얘들이 갖고 있는 정겨움은 꼭 이맘때라야만 느낄 수 있어서 문인화가가 만나는 겨울 뜨락, 그것이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부시럭거리는 낙엽 소리, 물 위를 비추는 햇빛, 자연의 풍경을 배경 삼아 그 안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는 화가에게는 여행길에 만나는 모든 것이 영감이 됩니다. 와, 이 참나. 바위 위에 소나무도 기가 막히지만 이게 어허이 참 이런 동굴이 있네, 동굴이. 어이구야. 오호. 어휴. 야. 오. 소리도 울린다.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면서 느낀 게, 이거 동굴 인위적이겠다라는 느낌은 만지면서 알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진 동굴일까요? 일제강점기 때요. 대티마을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뚫은 수로예요. 지금은 수로는 이제 폐쇄가 됐고, 수로가 그 장을 보러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동네 마실 가는 길로 쓰이는 길이 됐습니다. 저 그 중에서 마실길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죠? 네, 옆 사람과 정을 마시기 위해서, 눈길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길. 와. 강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풍경, 사연 하나쯤 품었을 법한 바위, 길을 따라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위가 또 엄청나요. 예사롭지가 않죠? 네. 네, 이 바위는 각시바위. 뭔가 꼭 이름이 붙어 있으면 사연이 있더라. 모퉁이 돌아오면 봉길마을이 있는데 봉길마을에 노총각이 굉장히 어머니 봉양도 잘하고 참 착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예쁜 색시를 얻어서 살다 보니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살았겠어요. 며느리가 시집 온 지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구박이 심하니까 며느리가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었다가는 대를 끊겠구나 해서 이 강 건너와서 이렇게 바위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마음씨 착한 며느리의 애환이 서려 있는 각시바위. 저기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손을 모은. 여기는 이제 등이고요. 네, 그러네요. 네. 어허. 좁고 험한 길목에 우뚝 서 있는 바위는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기이하고 오묘한 바위 만나면 화가들은요 막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네. 그죠? 더 좋은 바위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뭘 또 있다고요? 네, 그럼 무조건 가야죠. 네. 가시죠. 절벽 아래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 그 옆으로 강줄기가 이어집니다.
금강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앞에 바위가 보여요. 그것도 큰 바위가 딱 있는 게 문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 여기 대문바위인데 지금은 1차선 도로지만 여기는 예전에는 굉장히 좁은 소로였겠죠. 그래서 뭐 난이 난다든지 아, 질병이 돌 때 어, 여기다 금줄을 쳐놔서 사람 막내를 못 오게 한, 그래서 마을의 대문을 역할한다 해서 대문바위예요. 기암절벽에 뿌리 박고 서 있는 소나무. 소나무 삿갓을 쓰고 서 있는 바위. 그 위세가 당당하죠. 멀리에서 봤을 땐 모르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소나무도 그렇고 수석에다가 나무를 딱 올려놓은 분재 같은 형태예요. 네, 자연이 특별한 자연 특별시 무주예요. 아, 무주에 오셔서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네. 자연특별시 무주. 무주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치. 금강변의 맑고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옛길.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여행이 이어집니다. 오, 소나무가 있고 네. 초가지붕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는 전에 이 부남에서 전래 내려오는 민속놀이가 있었어요. 액마기 디딜방아라고. 액마기 디딜방아 놀이를 하고 있는 방아를 보관하고 있는 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이어가기 위해 지은 집인데요. 초가지붕에 정겨움이 더해집니다. 이영 담장을 보니까 네. 저희 시골길 쫙 걷고 추억의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정겨워요. 정겹죠? 네, 이영 이거 한번 하려면 2일이잖아요, 이거. 엄청나죠? 네, 이어서 묶는 사람, 올려서 하고 네. 또 예전 거 덜어내기도 하고 여기서 뱀도 나고 그랬었는데. 네. 네, 못 보셨구나. 그거는 못 봤어요. 뱀도 나고. 네. 하여간 벌레도 많이 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 쌀인문처럼 이렇게 해놓으셨. 싹짝이라고 하죠? 네네 있고. 저거 디딜방아인가 보다. 예. 저거죠? 네. 야, 그냥 부남면 민속놀이의 주인공 바로 디딜방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저기에다 곡식 넣고. 그렇죠.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하는군요. 이거 제가 하고 있으면 사극인데. 맞습니다. 역사극으로. 아이고야. 왠지 꼭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댁 놀러 온 느낌 나가지고. 전국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주 부남 디딜방아 액마기 놀이. 어떻게 시작된 놀이일까요? 디딜방아가 네. 왜 액마기하고 연관이 됐는지. 1750년경에 이 마을에 굉장한 전염병이 돌았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물리치려고 어떻게 수를 써봐도 안 되니까 디딜방아가 이렇게 Y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꾸로 세워놓고 피 묻은 속구쟁이를 걸어놓고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황상제가 그걸 보고 저거 안 되겠다 하고 그는 그 액을 물려쳐준다는 믿음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주민이 합심해서 물리쳐보자 하는 그런 했던 게 이제 민속놀이로 이렇게 발달이 된 거죠.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들의 그 간절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간절함이 또 그 속에 숨어 있네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젊은 세대한테 잘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아유. 아니,
그리고 이 놀이는 연민의 날 때 또 재현이 되고 대보름 때 그다음에 이제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반딧불 축제 때 또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 한번 또 보러 올 수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해 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네. 네. 이번엔 무주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무주읍에서 설천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래된 공장 같은 건물이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70년대 초만 해도 수백 명이 일하던 명조실 공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성황을 이루었고 전국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 찾아왔던 곳. 하지만 90년대 공장이 문을 닫고 한동안 주인을 잃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한 20년 동안 폐공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다 보면 뭐랄까 음산하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장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다. 낙엽과 세월이 쌓인 공간. 처음엔 이곳을 그냥 버려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20년 동안 버려졌던 건물은 쉽사리 잊혀졌던 서러움을 털어놓지 못해 청소조차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폐공장을 취임해서 청소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뭔가 저한테는 꿈이 있으니까 그게 저에게 용기고 힘이었던 거죠. 그 꿈과 용기 덕분에 재탄생한 공간. 지금은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영화 촬영을 위한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바이벌 게임장의 성지로 알고 있어요. 전국의 이 만천병대는 이런 공장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서울이나 각지 강원도에서도 옵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그래요.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건물. 그 옛날 직원 휴게실이 이제는 어엿한 카페가 됐습니다. 낡은 소파에 먼지만 날리던 곳에 예쁜 조명과 독특한 인테리어가 들어왔는데요. 7, 80년대 기억을 깨우는 소품들이 또 다른 감성으로 다가옵니다. 와우. 이야, 하나하나가 다 정겹다. 와, 저거 뭐야, 저거. 여기에 변압기라고 써있구나. 야, 이거 카페 이런 게 다 있어. 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카페에 이런 거 있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솔직하게. 예. 이게 이 공장에 있던 변압기입니다. 워낙 공장이 크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작은 변전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변압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소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묘하게 어울리고 있어요. 심지어 대표님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형이죠? 오. 이야, 난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세상에.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도 그렇고. 여기 오시면 주전자 올리는 곳도 있고요. 요 캐비넷도 여기 공장
공장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제 열리는데 긴 겁니다. 이게 옛날 추억의 문이구나. 사무실에 있던 거. 녹이 다 쓸어서 그러네. 놈들 다 갖다 버리는데 또 차에 올리잖아요. 네. 옛 이야기 가득 담은 소품들. 어른들에겐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겐 새로운 감성을 불러옵니다. 옛날 시골집에서 이거 토끼든 성냥을 다 보네요. 네. 심지어 위에 보니까 로즈 장미도 일하는 담배도 있고요. 네. 제가 요 공장 취임해서 서랍에서 담배와 그 성냥을 찾았던 겁니다.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거죠. 와, 세월도 세월이지만 옛날에 그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을 그대로 해놨네요. 네. 담쟁이로 뒤덮인 외벽에서 엿볼 수 있는 레트로한 질감.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색적이죠? 카페와 서바이벌 게임장이 독특한 감성으로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 서바이벌과 카페 공존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지금. 네네. 아우, 저 궁금해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만 이렇게 멀쩡히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망치 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장갑 끼고. 네, 항상 먼지 묻은 작업복 입고 다니고요. 치우고 그런 것 뿐이고요. 큰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시간 여행을 온 것처럼 무언가와 통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무지 아가씨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여기 그 일하러 왔다가 결혼하고 눌러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곳이 추억의 장소고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공장이 닫혀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바깥에서 보고 자기의 청춘을 보냈던 곳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그 대문을 개방하고 나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애초 들어와서 커피를 먹고 둘러보고 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기억하고 싶은 그 추억들이 이 공간 덕분에 다시 떠오릅니다. 저의 꿈은 이게 저희 공장 부지가 말씀처럼 11,000평 되는 부지입니다. 네. 워낙 크다 보니까 부지를 좀 지역 그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무주에 놀러 오셔서 예전 방직 공장, 누에 공장을 한번 탐방을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장기적으로는 헌책 박물관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새책이야 요즘 컴퓨터나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헌책들. 그때 되면 저도 꼭 놀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나가다 수시로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문 밖으로 보이는 무주의 풍경.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선물입니다. 북쪽엔 계마고원, 남쪽엔 진안고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진안. 이곳에서 맑은 공기 가득한 편백나무 숲을 만납니다.
수령이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데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나무들이 그냥 무슨 나무젓가락처럼 길쭉길쭉하고 반듯하네. 아, 정말.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진안공원. 그만큼 개발의 속도는 더뎠지만 덕분에 깨끗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초록을 간직하고 맑은 공기를 한없이 뿜어주는 편백숲. 숲이 주는 감상을 화폭에 담아봅니다. 숲에 들어오면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그루의 뼈는 수형의 나무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인데, 이 편백나무 숲에 오면서 느낀 것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숲, 그래서 향기롭다, 이런 느낌이어서 두 그루 한 그루 서로 층차를 이루면서 더불어 있는 나무를 그리고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글은 처처생 화폭이니 필필자 상친이라, 곳곳마다 화폭이 생기니 북질마다 서로 정겹구나, 이런 시로서 그림을 화답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숲. 덕분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두르지 않고 자연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엔 진안군 서부에 있는 마령면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 선생님. 네. 어이구, 이렇게 봄을 또- 재촉하는 네. 겨울비가 아하.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해설사님 뵈려고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 따라 물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바위들도 그렇고 운치가 있어요. 그렇죠. 배산 임수라고 해서 네. 이 앞쪽에 물은 섬진강 최상길, 뒤에는 거북이를 닮은 산이라고 해서 구산. 아. 예, 뒤쪽으로 산이 있고 앞쪽으로 내가 흐르는 그 사이에 이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최고의 명당짜리라고 할까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좋은 풍광, 그 좋은 기운, 저를 좀 안내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네. 하시죠. 와. 바로 뒤에 산을 두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암벽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집. 안반 속의 2층 두가 수선루입니다. 바위에 동굴들이 파였지 않습니까? 네. 이 1억 년에 걸쳐서 이제 파여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겨울에 비나 눈이 와서 돌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네. 서로 갈등에 의해서 돌이 빠져나오는 거죠. 음. 그걸 전문용어로 타포닌 동굴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도 이제 그런 현상으로 생긴 동굴인 거죠. 네. 그 동굴에 송씨 사형제가 숙족대 건물을 진 곳입니다. 걸어가는 길도
운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어, 주변에 또 이렇게 바위들도 있고. 예. 많이 살아요. 멀리서도 그 모습이 비범해 보이는데요. 와. 이렇게 꼭 산 중턱에 올라온 것 같이 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 와, 요 앞에 강물도 보이고 풍광이 참 좋네요. 예술은 높이 봐야 되고 역사는 깊이 봐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안목이 있으면 우리 수선루를 바라보면 새로운 맛이라 멋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으쌰. 고개 조심하시고요. 네, 아이고요. 네. 네. 조심하시고요. 어우, 네. 이야. 수선루에서 바라본 풍경. 마치 신선이 된 듯 눈앞에 절경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신선이 부럽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신선이죠. 네. 왠지 여기 있으면 그냥 낮잠 한숨 자도 절로 뒤에서 날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숫자가 참잘 숫자입니다. 네. 신선선자. 네. 학문을 음. 다듬고 바둑을 즐기면서 네. 또 오수도 즐기면서 네. 어떤 인생의 맛을 알아가는 같은 건물이에요. 네. 안반을 깎아내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는 집. 그러다 보니 전례 없는 특이한 건물이 되었는데요. 조상들의 안목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솔직히 보실 때 이런 건물이 네. 저 노천에 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건물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동굴이 지니까 검소하지만 네. 또 화려하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누추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고 네. 사치스럽지도 않고 그 절묘한 중간의 덕과 조화로움을 실천도 했지만 건물로서도 또 증명해낸 격이네요. 그렇죠. 어떤 건물과 자연과 이름이 함께하는 곳. 네. 연안송씨 사형제가 아버지를 위해 지었다는 수선루. 아버지를 위해 지었다지만 정작 정자를 누렸던 건 사형제였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팔순이 다 되도록 우애를 돈독히 하며 정자에 드나들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동굴에 끼워 맞추느라 변칙적인 양식이 들어갔고 그 변칙이 건물에 재미를 줍니다. 도교사당에서 나타나는 그 소나무, 물, 폭포, 호랑이, 네. 매화 이런 것들이 원래 누각이라는 건 사면을 터야 되는데 그걸 아마 감지하시고 방에다 삼면에 트이는 감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굴에 끼워 맞추듯 지어낸 정자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일체.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이 듭니다. 백 선생님 수선루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여기에 오니까 자연에 온통 몰입돼서 나도 자연이구나 하는 편안함을 느껴서 예. 이제 돌아갈 때는 좀 새로운 풍광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질 것 같아서 행복감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수선루를 찾는 분들께서 여기 오셔서 안목을 좀 많이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층 높은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진안의 남동쪽 백운면으로 향합니다. 논 한복판에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세워놓은 선돌이 남아있는 소박한 산골 마을인데요. 진안 안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를 이루는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진안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진안고원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안고원길은 15개 구간 217km. 진안을 동그랗게 연결한 도보 문화 여행길입니다. 아,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그런지 귀를 씻어서 귀가 맑고 또 마음은 절로 한가로워지네요. 물길과 숲길을 두루 만나는 곳. 옛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은 산골 마을입니다. 와, 환상적인 궁합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아유,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절묘한 위치에 정자가 있어요. 네네, 지난 고원길에 있는 중간에 영모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네. 어허, 그렇군요. 물 따라 길 따라 걷다 만난 정자 하나. 그리 크지 않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모정입니다. 자, 조심해서 오세요. 네. 오, 위에를 오면은 아래 이렇게 하천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네. 흐르는 냇물에 무거운 마음도 씻겨 내려갈 것만 같은데요. 이 계곡이 상당히 길죠? 네, 여기 이제 미제천이라고 해서 여기도 쭉 내려가서 섬진강까지 가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네. 이 작은 하천들 사이사이로 이제 저 위에도 그렇지만 많은 마을들이 자리를 해서 많은 물놀이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 산골짜기에 정자가 들어선 사연은 뭘까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성변에다가. 좋은 위치에. 네.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 신의련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병환이 좀 깊어서 남들이 다 이렇게 피난을 갈 때 이분은 못 가고 계셨죠. 그때 이제 왜군들이 여기에도 몰려왔고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그 위해를 가려고 하니까 신의련이라는 분이 아버님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고 자기의 이름을 써서 준 종이를 일본 회장이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불이 타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회장도 나름 이분의 효행에 감동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자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붕이 좀 특이하네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와가 독특해요. 네네네, 돌이죠. 네. 그래서 이 주변에서 나는 그 네. 넓고 얇은 이런 돌들을 그 구들장처럼 네. 이 지붕에다가 넣어서 돌로아라고 흔히 하죠. 아, 돌로아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로 얹은 기와. 영모정은 이렇게 지난만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계곡을 따라서 그런 정자뿐만 아니라 걷는 운치 있는 곳이 계속 이어져 있겠네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천변 옆으로 숲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저희가 이제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을 예정입니다. 그럼 또 다음 길로 또 가보실까요? 네, 아유, 좋습니다. 왠지 이쪽은 계속 걷고 싶어지네요. 네. 계속 걷고 싶어지게 만드는 물길, 숲길. 아니, 몸이 되게 가벼우셔요. 지난 고원길을 걷다 보면 100여 개의 마을과 50여 개의 고개, 물길과 숲길을 두루두루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도 걷기가 좋지만 옛날부터 이 길이 좀 있었겠죠?
네네. 그 지난 고원길은 이제 일부러 만든 길들보다는 원래 우리 마을에서 왕래했던 길 또는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이어줬던 그런 고갯길들, 그다음에 뭐 논에 갔던 길, 시장에 갔던 길, 이런 길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쭉 그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맞닿는 네, 이음매를 해주는. 맞습니다. 네. 오, 이야, 멋지다. 시원한 계곡,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자. 길을 걷는 내내 이야깃거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런 소를 변화무쌍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아마 가진 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곳. 고원길을 걸으면서 인내를 배우고 서두르지 않고 자연처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구름도 보고 멀리 산도 보고 근시안을 접어두고 조금씩 멀리 조금씩 먼 곳을 향해 눈길 두는 법을 배웁니다.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인데 얼굴이 찬물 세수한 것처럼 어우 시원해요. 그러면서도 시야가 뻥 뚫어졌네요. 네, 저희가 있는 곳이 이미 한 450m 정도 고도를 갖고 있고요. 네, 꽤 웬만한 작은 산 정상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흔히 진안 고원이라는 데가 여기처럼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바람도 좀 차죠. 네, 이 지금도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진안 고원길은 이렇게 고개 하나 넘으면 마을이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이어집니다. 고개 마을, 고개 마을. 아, 네, 그래서 고개 넘어서 마을을 만나는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오지의 특징을 갖고 있죠. 고개 넘어 만나는 마을. 하나의 과제를 끝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 하나씩 하나씩 마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독특하게 큰 느티나무 옆에 경운기가 또 한가롭게 있네요. 저희가 이제 진안의 군목이 느티나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진안에 있는 마을마다 가면 여기에 느티나무들이 오래된 게 많고요. 네. 이 나무는 이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보호수로 돼 있고 한 315년 정도 됐네요. 와. 지금 여기 마을이 신전 마을인가요? 네, 그렇죠. 신전. 한자로 신전이고 마을 주민들은 보통 가루손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손이?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국이다. 아. 가로 누워있는 소. 참 이름이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네, 저도 처음에 듣고 야 이렇게 정겹네 그랬습니다. 가루손이. 아, 차라리 그 말씀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주민분들은 지금도 다 가루손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네. 어디에 소가 있으나?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상의 가로손이 산으로 둘러싸여 오롯이 자리 잡은 모습이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천지 같습니다. 이렇게 오지마을의 겨울을 잠시 엿봅니다. 이곳은 왠지 좀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터벅터벅 생각 없이 걷기에
참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진안 고흥길 중에서도 이 구간에 아주 일부만 걸었습니다만 진안 고흥길 전체가 약간 진안의 이런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런 걸 충분히 담아내는 길이라 언제든지 와서 마음에 좀 위안을 삼고 가는 그런 길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진 안에 진한정을 느낀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해석이 좋은데요. 네. 편안하게 나눠주신 정 안고 또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건강하게 잘 또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높은 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네. 고원지대에 자리한 무주와 진안길을 걸으며 멀리 있어야 비로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멀리 있기에 그 향기가 더욱 그윽하게 번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누군가에게 당신의 외로움을 향해 시 한 편 적어보내고 싶습니다. 여기 진안의 산과 호수에서 두서없이 정처없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러다 보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조심스레 건네고 싶습니다. 운무는 세신보여 련녀는 공한진이라. 운무는 마음을 씻어주는 보물이고 물 일렁거림은 눈을 즐겁게 하는 보배니라. 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돌아가기 위해서인데 돌아갈 때 피곤하게 돌아가지 않고 회복해서 돌아가기 위한 여행. 바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운무와 잔물결 또는 맑은 바람들로 나를 비우고 다시 채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서 이런 화제가 절로 식구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맑은 바람 가득한 무주와 진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웁니다. 높은 산이 많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고원지대. 산골마을 길마다 바위마다 간직한 사연.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걸었던 여행. 그 여행길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다시 채울 힘을 얻어갑니다. 자연처럼 살아가는 동네 무주 진안이었습니다.